자, 오늘은 뉴딜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죠. 정부에서 뉴딜 펀드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뉴딜이라는 거는 1929년 대공황, 미국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3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그런 거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시중의 유동성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니까 돈을 많이 찍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중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안전한 자금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뉴딜, 새로운 제안이죠. 딜한다 이런 거죠. 펀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의 묶음이죠. 그래서 돈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뭐냐면 정부하고 민간이, 일반 국민들이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새로운 투자란 말이에요. 새로운 투자니까 뭔가 좀 새롭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기업이 아니라 보통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수소 전기차 또는 풍력, 태양광 이런 것처럼 앞으로 2050년까지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기후 환경 협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후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탄소를 제로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체 에너지로 석유나 이런 데서 이용하던 그 기존의 석화 연료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는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라든지 또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라든지 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테슬라, 니콜라 이런 거나 또 수소를 이용한 우리 현대자동차의 넥소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 세계 기후협약에 이바지하면서 그런 기업을 투자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해서 이제 뉴딜 펀드를 만든 거죠. 이 뉴딜 펀드의 종류에는 약 3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뉴딜 인프라 펀드, 세 번째는 민간에서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직접 하는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정책형 뉴딜 펀드죠. 이거는 정부에서 약 한 35%를 후순위 출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손실이 한 35% 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750만 원이 돼서 만약에 환매한다고 하면 35%의 손실이 났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보존해 준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원금 보장, 35%까지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금리도 한 3%대까지 수익률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 은행권의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는 금리가 보통 1% 내외인데 원금도 보장이 되면서 금리도 3% 정도 준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기존 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35%까지는 좀 과하고 10%까지 보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뉴딜 펀드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2021년에 이제 시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세제 지원.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죠. 그래서 도로, 항만, 댐, 철도,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수소 자동차로 가다 보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SK오일처럼. 그런 충전소를 만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물론 효성에서 수소 충전차를 한 34개 정도를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소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풍력 발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언제 돈이 될진 모르지만 기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그래서 기존에 인천공항 가는 도로라든가 9호선 철도, 지하철,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서 돈을 받아서 투자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워낙 좀 규모가 크고 언제 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있는데 보통 투자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9%로 분리과세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배당 소득이 2억 원 이하면 9%. 그럼 2억 같으면은 종합소득으로 하면 40%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9%로 분리과세. 그냥 9%만 내면 세금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종합소득에도 과세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 그럼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는 그린이고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 풍력, 전기 수소차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DNA라고 해서 디지털 네트워크 AI.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KRX에서 BBIG라는 K-뉴딜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뉴딜 펀드에 즈음하는 가장 주력적인 업종을 12개씩 선택해서 4개군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뭐냐, 배터리의 12가지 종목, 바이오의 12가지 대표 종목, 이게 이제 그린과 디지털의 이 엄청난 돈, 여기에는 약 20조 원이 정책형 뉴딜 펀드에 들어가고요. 뉴딜 인프라 펀드에 한 10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민간 인프라 펀드에 한 5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의 한 170조 원 정도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왕 투자를 한다면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런 인프라 펀드나 뉴딜 펀드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나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과거를 봐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펀드를 했다가 임기 끝나면서 아주 안 좋아졌고, 또 박근혜 정부 때 통일 펀드 하다가 또 임기 끝나고 안 좋아졌는데, 작년 이제 문재인 정부 중간에 소부장 펀드라고 있었어요. 소부장 펀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엄청 치솟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부장이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장비를 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대통령이 물론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만약 2022년 5월 이전에 만약 이제 5월 달에 임기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뉴딜 펀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짧게 보신다면 그때까지 임기 때까지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예를 들어 SK 바이오 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배터리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인터넷 기업 뭐가 있을까요? 뭐 카카오가 있을 수 있고, 카카오 주식, 그 다음에 네이버 주식, 이런 거 외에 또 2가지가 또 있고, 게임 주식, 게임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뭐 이런 기업들 12개 기업 4가지를 엮은 48개의 기업들로 해서 이미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 이 펀드를 뉴딜 펀드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주식들을 모아놓은 거를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ETF라고 하는 거죠. ETF. 이런 ETF가 이제 곧 이미 나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ETF가 나오면 ETF를 주식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항상 이런 뉴딜 펀드 같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것,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보고 합당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신 건 투자이기 때문에, 펀드도 투자죠. 펀드도 투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몇 가지 종목,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은 뭐 주식이 뭐 5,000원 가다가 뭐 5만 원도 가고 막 4만 원대로 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장이 일어나고 모멘텀이 하나 생기면 항상 조심하실 게, 이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약간의 작전 세력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관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가격을 급등시키고 또 자기들은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작전에 대한 위험성도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뉴딜 펀드가 나오면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셨다가 적당한 투자를 해서 적당한 수익률을 올리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